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원의 소유권이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시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공원의 콘텐츠 부족으로 시민 만족도가 낮아 시의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원의 소유권이 이달 1일자로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시로 이관됐습니다. 지난해 공원의 관리권은 이미 부산시로 이전됐으나 소유권까지 이번에 추가로 이관된 것입니다. 총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원은 시민들에게 개방됐지만 상시 콘텐츠 부족으로 시민들의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공원은 단기 이벤트 위주로 운영됐으며 상설 프로그램이나 먹거리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소유권 이관을 계기로 콘텐츠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산시설관리공단 관계자입니다. 먹거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인수 단계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밑에 위쪽에 그 제일청의 판매 시설에 있는 것들 지금 입점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성화 부분에서는 내년에 되면은 밑에 뭐 건생시설 위에 그 판매 시설 이런 부분에서 입점을 해가지고 또 먹거리나 그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항 친수공원이 시민들에게 진정한 도심 속 휴식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내년 중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진에 16,000제곱미터 규모의 잔여공원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해운대구에서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숨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사고 직전 제동 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운전자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월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발생한 인도돌진 사고 원인을 2달여간 수사한 끝에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습니다. 7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9월 12일 낮 1시 10분쯤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A씨의 차량 등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는 사고 직전부터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분석에서는 가속 페달이 최대로 작동해 차량은 시속 121km 상당의 속력을 냈고 제동 장치는 밟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신고 있던 신발에도 제동 장치를 밟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일대 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차량이 급가속을 하는 시점부터 사고 당시까지 제동 등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과실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는 게 기각 사유인데 경찰이 영장 기각 사실과 사유까지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범죄는 중대하지만 고령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 이래가지고 사유를 냈네요.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긴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에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지역기업은 여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영위기 때 되레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해 어려움을 이겨낸 부산 기업은 지역에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싱가포르에 진출해 안착한 대한제강을 살펴봅니다. 김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 엄격한 법 적용, 세계 기업의 경쟁 각축장인 싱가포르. 70년 역사의 철강 기업인 대한제강은 기업이 손살에 칠 만한 단점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30년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매년 비슷한 규모의 공사를 발주합니다. 연평균 철근 수요가 180만 톤으로 안정적이고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수요도 충분합니다.
부산에 기반을 둔 대한제강은 국내 철강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사업 확장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015년 로컬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외 진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사정에 밝은 40년 된 철강 기업과도 손을 잡고 지분을 넓혀가 올해는 80% 이상 확보했습니다. 싱가포르 공장에서 월 평균 생산하는 철근 양만 15,000톤. 올해 매출액은 1억 8천 싱가포르 달러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펼쳤던 철강 관련 노하우가 해외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알고 단계별로 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한제강 오치훈 회장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믿음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철근에 관련된 서비스를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영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더 큰 바다로 나가는 기업의 결정이 고전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시사점을 던집니다. 싱가포르에서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경대학교 본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부산 윤석열 퇴진 대학생 행동은 오늘 오전 11시 부경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이 대학생들의 정당한 정치 활동을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학내 정치활동 허가를 위해 부경대학교 총장실 앞에서 직무대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들은 공동퇴거 불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가 3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된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 모집에 6,200여 명이 몰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보였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행복주택 1단지 청약 접수에 총 6,282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9.1대 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가격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내일부터 나흘간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넥슨이 7년 만에 메인 스폰서를 맡은 올해 지스타는 44개국 1,375개 게임사들이 3,300여 개 부스를 차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특히 부산의 23개 게임 업체도 50개 부스 규모의 부산 공동관을 마련했으며 이 중 8개사는 신작 게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행사 기간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산 센텀시티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손꼽히는 옛 세가삼이 부지 매매 대금이 수개월째 미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철 의원은 어제 오후 열린 부산시 디지털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미국 부동산 개발사 하인츠가 잔금 1,700억 원을 1년 가까이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안에 매매 대금 40%를 받도록 최대한 독촉하고 미납이 지속되면 매매 계약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강서구 명지 연구개발지구에서 싱가포르 바이오 제약기업인 프레스타 지바이오 파마 부산혁신신약연구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프레스티 지바이오 파마 혁신신약연구원은 대규모 외국인 자본이 투입된 시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첨단 투자 지구내 바이오 제약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은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곳에선 앞으로 16종의 항체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내일 부산은 수능 한파 없이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전부터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부산기상청은 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17.1도, 습도는 56%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